안녕하세요. 자, 관계대명사 요즘 배우고 있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관계대명사를 정리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관계대명사를 공부할 때는 이 세 가지를 좀 포인트를 잡고 기억해 주셔야 돼요. 첫 번째, 관계대명사라는 게 대체 어떤 기능을 하는가? 두 번째, 종류는 어떤 종류가 있는가? 그리고 이 관계대명사를 대체 어떻게 사용하는가? 이 세 가지로 나눠서 기억하고 계신다면 관계대명사를 실제 문장에서 만났을 때 잘 활용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렇다면 관계대명사의 첫 번째, 어떤 역할을 하는가? 이 부분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할게요. 관계대명사라는 것을 문장에서 사용할 때 우리는 접속사와 대명사의 기능을 한다라고 해요. 다시 말해서 연결하고 대신 쓰는 말이라는 건데, 그렇다면 누굴 대체 대신 쓰는 건지 예문을 통해 한번 살펴보죠. 제가 수업 시간에 자주 사용하는 예문인데요. I know a man 이라는 문장과 He is good at English 라고 하는 이 두 문장을 우리가 관계대명사를 통해서 하나로 합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같은 대상이 있기 때문인데요. 앞 문장에서의 I know a man, 나는 한 남자를 안다의 a man과 뒷문장의 he is good at English 할 때 he, 그는, 이 둘은 같은 대상입니다. 한 남자와 영어를 잘하는 그는 같은 사람이에요. 이런 경우에 두 개의 문장을 하나로 합칠 수가 있는데요. 한번 합쳐볼게요. I know a man. 그 다음에 관계대명사를 who. 그 다음에 자, 그러면 지금 보니까 이 관계대명사는요. 가운데 있는 이 관계대명사 who는 원래는 두 개였던 문장을 하나로 연결해주는 접속사의 기능을 실행했고, 그리고 원래는 he라고 적혀 있었던 이 단어를 대신해서 대명사로 사용했어요. 대신 쓰는 말. 즉 대명사의 기능을 하고 있는 거 잘 보이시죠? 그래서 이 문장에서 이 관계대명사 who는 앞에 있는 선행사, 앞에 나온 걸 선행사라고 하거든요, 여러분. 같은 대상의 앞문장, 본절에 있는 주절에 있는 선행사를 설명하는 문장인 관계사절, 관계사로 연결된 이 관계사절을 연결하는 역할과, 그리고 원래 he라고 있었던 주어를 지우고 대신 who를 쓴 거잖아요. 그래서 대신 쓰는 말, 대명사의 기능을 하는 게 바로 관계대명사입니다. 그럼 이렇게 연결하고 대신 쓸 수 있는 말에는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종류를 살펴볼게요. 네, 관계대명사의 종류는 일단 선행사의 종류를 참고해 주셔야 돼요. 아까 앞서서 나온 선행사가 사람인지 사람이 아닌지가 중요해요. 사람인지 사람이 아닌지에 따라서 쓰는 관계대명사가 달라지고요. 또 사람인지 사람이 아닌지에 상관없이 쓸 수 있는 관계대명사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람일 때, 사람이 아닐 때 둘 다 상관없이 쓸 수 있는 관계대명사가 정해져 있는데, 사람이 아닐 때는요, which, 상관없이 쓸 수 있는 건요, that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근데 사람일 때는 그걸 주격인지 목적격인지도 구별하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주격이라는 얘기는 뒤에 관계사절에 주어를 대신 지우고 관계대명사를 쓴 건지, 주어의 자격이 있는 건지, 아니면 목적어 자리에 있는 그 같은 대상을 지우고 관계대명사를 쓴 건지, 그것에 따라서 사용하는 관계대명사가 달라요. 자, 그러면 예문을 한번 들어볼게요, 여러분. 아까 적었던 문장 한번 다시 적어보겠습니다. 자, 이 문장과 그 다음에 I know a man. My sister likes him. 자, 이 두 개의 문장을 한번 보십시오. 보시면 앞에 있는 주절은 동일하죠. 그래서 관계대명사의 기준이 되는 선행사가 여기 a man으로 동일합니다. 누군가요? 맞아요. 한 남자예요. 이 한 남자가
이 위의 문장에서는 같은 대상이 바로 이 he였죠. 그는을 대신해서 우리가 지우고 관계대명사를 쓸 거였고요. 밑에 문장에서는 자, 그러면 한 남자와 같은 대상을 찾아보세요 하면 여러분, 누가 같은 대상이에요? 여동생이 남자인가요? 아니죠. 바로 맨 뒤에 있는 내 여동생이 좋아하는 누구를? 맞아요. 그를. 이 부분에 있는 이 그를이 바로 선행사와 같은 대상이라서 관계대명사로 고칠 수 있는 부분인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두 문장을 하나로 합치려면요. 지금 위에 있는 이 he는 원래 문장에서 주어 자리에 있는 단어를 대신해서 관계대명사를 쓰는 거고, 밑에 있는 him은 그를, 이거는 이 문장에서 목적어에 해당하잖아요. 그죠? 동사의 대상, 좋아하는 대상이 목적어니까 목적어 대신에 이거 지우고 관계대명사 쓸 거라서 아까 우리 관계대명사의 종류 중에 선행사가 사람인 경우에 주어를 대신해서 썼으면 who, 목적어를 대신해서 썼으면 whom이라는 규칙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규칙에 의해서 한번 적어봅시다. 거예요. Who is good at English? 그 다음에 여기는 I know a man. 여기 my sister 앞에 누가 와야 되냐면 관계대명사가 와야 되거든요. 이때 연결하는 관계대명사는 목적어를 대신해서 썼으니까 whom을 써주고, 그 다음에 my sister likes 이렇게 연결해주면 돼요. 그래서 같은 선행사라도 관계대명사로 연결할 그 위치가 주어였냐 아니면 목적어였냐에 따라서 사람은 달라집니다. 자, 그래서 다시 관계대명사의 종류를 보면 주어를 대신해서 썼으면 사람은 who, 목적어를 대신해서 썼으면 whom이고요. 그리고 사람이 아닐 때는 which, 상관없을 때는 that으로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관계대명사를 어떻게 사용하는가, 용법 두 가지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일반적으로 관계대명사를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제한적 용법인데요. 이 제한적 용법이란 뒤에서 수식하고 있는 관계사절이 선행사를 수식하는 뭐처럼 맞습니다. 형용사처럼 한 문장으로 해석하는, 제한되게 딱 한 문장으로 해석되는 그 사용법이 바로 관계대명사의 제한적 용법이에요. 일반적으로 이제 여러분이 문장에서 관계대명사 who, whom, which, that을 만나셨을 때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어떻게 하는 건지 예를 한번 아까 배웠던 문장으로 예를 들어볼게요. 아까 이 두 문장을 봤었죠. I know a man, 한 남자를 안다. He is good at English. 그는 영어를 잘한다. 이 두 문장에서 우리는 he를 지우고 대신 누구를 써서 who를 써서 하나로 연결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 관계사가 있는 who가 있는 뒤에 있는 이 관계사절 who is good at English 이 부분이요. 이 부분이 앞서서 나온 선행사인 a man을 수식하는 형용사처럼 해석을 하래요. 한 문장으로. 그러니까 여기 위에서는 is good at을 잘한다 라고 해석을 했지만 형용사처럼 니은으로 끝나게 해석을 해주면 돼요. 어떤 한 남자냐면 영어를 잘하는 한 남자예요. 그래서 해석을 적어보면 나는 영어를 잘한다가 아니라 잘하는 형용사처럼요. 누가요? 남자가 한 남자를 안다. 이렇게 두 개의 문장이 하나로 합쳐지는 거예요. 나는 한 남자를 안다. 그는 영어를 잘한다. 두 개 독립적으로 되어 있던 걸 제한시켜서 하나의 문장으로 해석되게 하는데 이때 핵심 포인트는 관계사절에 있는 이 동사를 잘한다를 잘하는으로 바꾸는 거예요. 형용사처럼. 그게 바로 제한적 용법이거든요.
아까 문장 하나 더 해볼까요? a man, 여기 선행사 a man이 같은 사람이 힘이었습니다. 그래서 목적격 관계 대명사인 힘을 지우고 가운데 이렇게 who를 써서 하나의 문장으로 연결했죠. 자, 그렇게 되면 이 지금 whom my sister likes가 앞에 있는 a man을 꾸며주는 그런 형태의 하나의 문장으로 해석을 해줘야 되잖아요. 이때 원래 동사에서는 보시면 like가 원래 likes가 좋아한다잖아요. 그런데 이 동사를 뭐처럼? 형용사처럼 해석해 주라고요. 좋아한다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맞습니다. 좋아하는이죠. 자, 그러면 해석해 볼게요. 나는 여기 보면 my sister likes. 누가요? 맞아요. 내 여동생이 뭐 좋아한다? 아니죠. 좋아하는 한 남자를 안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겁니다. 자, 관계대명사의 첫 번째 용법, 제한적 용법. 여러분이 많이 책에서 이 용법을 만나게 되실 텐데 그때 기억해 주세요. 관계대명사 who, whom, which, that 뒤에 있는 동사를 뭐뭐 한다가 아니라 뭐뭐 하는으로 형용사처럼 해석해서 하나의 문장으로 합쳐주는 것이 제한적 용법이라는 사실이요. 잘 기억해 주시고요. 자, 이제 마지막 관계대명사의 용법은 계속적 용법입니다. 제한적 용법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하나씩 살펴보면 되는데요. 첫 번째, 관계대명사 앞에 컴마를 찍는. 즉, 아까 문장에 하나 적어볼게요. 이렇게 된 이 문장 앞에다가 뭘 찍는다고요? 맞습니다. 이렇게 컴마를 찍는 걸 계속적 용법이라고 한대요. 관계대명사 앞에다가 컴마를 찍는 게 계속적 용법인데 이때는 제한적 용법처럼 한 문장으로 해석하지 않고 계속해서 이어지게 해석하는 거예요. 부연 설명하듯이. 윗문장을 해석해보면 나는 영어를 잘하는 한 남자를 안다가 아니라요. 나는 한 남자를 아는데 그 남자는 영어를 잘한다. 이렇게 독립되게 부연 설명하듯이 굳이 하나로 합쳐야지만 문장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걸 말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부연 설명하듯이 해주는 방법을 관계대명사의 계속적 용법이라고 해요. 이때 사용할 수 있는 관계대명사의 종류는 바로 who와 which 두 가지입니다. 그런데 이 관계대명사 계속적 용법 which는요. 즉 컴마를 찍고 which를 적으면 앞서서 나온 단어가 사람이 아닌 것만 꾸며주는 게 아니라 앞서 있는 문장 전체도 수식이 가능하다. 이것이 가장 다른 점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교과서에서는 관계대명사 중에서도 계속적 관계대명사 which, 즉 which 앞에 컴마가 찍혀 있는 이런 모양의 형태는 앞선 문장 전체를 수식할 수도 있으니까 유의하라는 그 점을 밝히고 있는데요. 그래서 교과서의 문장을 보면 마이크가 취직을 했는데 그 사실을 모두를 놀라게 했다 이런 문장이 있거든요. 그때 이제 관계대명사 which 앞에 잡이라고 하는 단어가 써 있기는 하지만 그 잡을 위치가 꾸며주는 게 아니라 그 직업을 합격한, 즉 취직을 한 마이크의 그 행위 전체 문장 자체를 의미를 꾸며주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관계대명사 which 앞에 컴마가 있다면 아, 문장 전체도 수식이 가능하구나 라고 생각하고 같이 해석을 해보시면 돼요. 교과서에서요. 자, 그래서 오늘은 관계사, 우리 방학 때 관계사 배웠잖아요. 관계사의 종류의 첫 번째가 관계대명사였거든요. 관계부사를 이제 우리가 복습할 시간이 다가올 텐데 그 전에 관계대명사를 이런 걸 배웠다는 걸 여러분이 이해가 될 때까지 영상을 돌려보시고 또 방학 때 사용했던 교재를 다시 펴보시면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때 풀어봤던 문제들을 통해서 여러분이 오늘 복습하는 내용이 잘 여러분 것으로 흡수가 되어서 고등학교 3학년 또는 졸업해서까지 우리 영어에서는 관계대명사가 항상 늘 나오기 때문에 해석을 바르게 할 수 있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어요. 다음 시간에 또 새로운 내용으로 복습 영상 올려드릴 테니까 여기 밴드에서 보셔도 되고 유튜브에서 구독해놓고 보셔도 되거든요. 그래서 MK 종합방송이라고 유튜브에서 MK 종합방송 MK인가? 저도 제 걸 잘 몰라요. 종합방송 MK 또는 MK 종합방송이라고 치시면 이제 거기에 구독을 눌러놓으시면 어차피 이게 수익형 유튜브는 아니라서 구독을 하든 안 하든 상관이 없지만 구독을 해놓으시면 여러분한테 알림이 갈 거예요. 아, 새로운 영상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밴드에서 보는 게 좀 어려우신 분들은 유튜브를 통해서 보실 수 있고 또 TV나 컴퓨터로 더 큰 화면으로 시청하실 수 있으니까 또 여러분이 기회가 되시면 관계대명사 한번 보세요. 관계대명사 정리 중에 이만큼 잘 정리된 강의 보기 힘들 거예요. 그래서 다시 보고 또 보고 복습 많이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우리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빠이.